호남 친명 출마 명단. 최근에 뭐 포스터 형태의 이런 게 좀 돌았죠? 연휴 동안. 이걸 누가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좀 자아내고 있는데 일단 화면 좀 보실까요? 이겁니다. 이 포스터 이거.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 명단. 친명 출마자라고 못을 박아요. 특히 호남 지역. 호남은 사실은 민주당의 텃밭을 통하는 건데 이분들의 다수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저기 이름 보시면 김의겸 의원도 있고요. 강의원. 근데 정의찬. 최근에 약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준택 변호사.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박사님 교수님께 이거 짧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포스터가 만들어져서 좀 돌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이분들이 공천 희망자잖아요. 예. 공천 희망자들이 당에서 현역과 이렇게 비교해서 경쟁력이 높으신 분도 있지만 예. 또 안 높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럴 때는 뭐 우리가 항상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나타내는 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친명이라고 그냥 그렇죠. 썼단 말이에요. 이거 쓴 이유는 그만큼 지역에서 지금 경쟁이 안 되니까. 호남 거기서. 그렇죠. 그걸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가깝고 이걸 통해서 뭔가 공천에 좀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좀 자가 발전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거 사실은 여론조사 때도 뭐 이재명 대표 특보를 맡았네, 뭘 맡았네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에서는. 그러니까 당에서 쓰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실제로 당에서도 이런 거에서 만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거를 갖다가 굳이 호남의 친명이라고 붙여서 만든 거는 이분들끼리 뭐 이분들 중에 다수가 또는 소수가 좀 자신을 여기에 끼워 넣어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예. 만든 거 아닐까 이렇게 보고 당 내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돌아다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무슨 관련된 직함을 경선에서 쓰지 못하도록 이미. 근데 어떤 분이 저거를 민주당과 관련된 약간 이 대화방에 막 저런 거 포스를 올리고 그래서 이게 그렇죠.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강성 당원들한테 일종의 지침서식으로 이런 게 있대 이러면서 이제 예. 돌리는 건데 저는 유권자들이 오히려 이런 거에 더 냉정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봐요. 당의 공식적인 얘기를 믿고 따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저 포스터 속 명단에 들어간 인물 중에는 최근에 논란됐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분이에요. 한 분 강의원. 과거 음주운전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요. 과거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있는데 최근에 공천 예비 심사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일단 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정의찬 과거에 이제 고무치사 논란 이거와 관련된 인물로 좀 알려졌잖아요. 근데 적격이었다가 중간에 논란이 커니까 부적격으로 바뀌었거든요. 최진영 변호사. 특히 정의찬 당대표 특보, 그다음에 강의원 특보. 이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밑에 저 포스터 제일 밑에 보면은 뭐라고 네. 돼 있냐면은 양무 호남 시무국가. 만약에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 대한민국에서 그 실질적으로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때 저런 문제 있다고 하면 뭐 4대 중범죄입니까? 그러면은 아예 호남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당은 당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번에 그 성범죄로 해서 뭐 이렇게 사퇴하는 그 자리에 뭐 추가 공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계속 공천한다.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은 땡큐죠. 국민의힘은 땡큐죠. 왜냐? 본선에 갔을 때 이분들하고 예. 싸우면은 무도가겠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보면은 다른 부분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꽂으면은 바로 되는 호남 아닙니까? 그거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옷에 뭐가 많이 물었다 하더라도 예. 친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꽂아주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이와 같은 그 민주당 측의 모습이 서울에 있는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인물에 관련된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종건 치사 사건 관련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광주 전남 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당시 학생운동 문화가 그러 있습니다. 처벌 또한 똑같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 개인사를 다 아실 것 같아서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은근한 배짱 갖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는데 세상이 기승전 정치 권력으로 해결되다 보니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막을 위해 운명을 걸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이제 포스터는 자가 발전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즈음에 뭐냐면 국민의힘도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원래는 친윤이 돼야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다 해서 막 포스터 걸 거예요, 원래.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빼고 지금 한동으로 지금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여론이라든가 지지자들이라든가 지금 출마자들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가지고 가면은 총선 유리하겠다. 그런데 유리한 사람도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는 함량 미달해요. 저걸 그래 올려서 또 내가 한번 대보겠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걸러져야 되는 거고 또 예.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또 다른 논란이 그동안 됐던 분이 있죠. 이른바 보복운전 논란인데요. 이분 화면으로도 먼저 좀 보죠. 뭐 과거에 이제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복운전 그 관련해서 벌금 500만 원 요게 선고가 됐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총선 출마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죠. 민주당은 이경 품어야 된다. 이경을 말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뭐 두둔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릴레이 응원글이 막 올라오고 뭐 왜 부적격했는가 이걸 따지는 글들인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좀 뭐가 두둔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일단 관련 영상도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10시라고 했는데요.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무슨 보복운전을 합니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굳이 그리고 저는 반백수입니다. 서울에서 따로 살림하고 대전에 살림을 하는데 굳이 술도 안 먹은 상태에서 제 돈을 내면서 대리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홍석준 의원. 당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아무래도 강성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 구명운동 형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아킬레스건이 저런 어떤 그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어떤 일반 어떤 국민의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흠이 있더라도 막 그 국회로 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명 내지는 이재명을 비판하면은 수박이라고 해서 막 그 사무실까지 뭐 쫓아가서 막 하는 그런 어떤 저는 그런 거 보는데 이경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서 사실 굉장히 유망했었죠. 그런데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한 비판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런 이런 난폭 운전이 드러났는데 지금 현재 본인은 뭐 본인 운전 안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저런 어떤 거짓말이 일단 1심 선고 났으니까 저런 거짓말이 더 국민들로부터 있던 비판을 받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스템 배제로 가고 있는데 일단 적격 부적격에서 저는 친명이냐 비명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결국 이제 적격으로 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예를 들면 전 고양시장이라든지 뭐 그 저 시흥시장 같은 경우는 비명계를 해가지고 이제 부적격으로 탈락시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낙연 어떤 신당과 맞물려서 굉장히 내부 어떤 폭발력이 있는 어떤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박찬하 교수님 이경 전 부대변인 건 어떻게 보세요? 저건 뭐 구명운동총처럼 지금 막 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1심 판결이 이미 난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앞으로 최종심이 남긴 했지만 좀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받아와야지 그다음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보복운전이잖아요. 보복운전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떠나서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은 유권자한테 또는 당내 뭐 강성당원들한테 호소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재판부에 호소하고 변호인과 상의해서 먼저 법원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상식을 벗어나면 선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일단 무죄를 받고 오세요.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